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좋은 주거지는 결과이고 원인은 소득이다. 아파트 이제는 결과인 시대가 벌써 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봅니다. 지금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아파트입니다. 15억짜리 매매가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주민 구성을 보면은 B가 둘이고 대부분 G입니다. G. 요게 B는 0 아니죠? B는 부자입니다. G는 상대적으로 거지입니다. 부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B, 부자 한번 보면은 연봉 2억 정도는 되어야지 사실 15억짜리 아파트 거주하는 게 맞겠죠. 연봉 2억이라고 해봤자 실제 통장에 찍히는 것은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안 쓰고 모아도 겨우 15억 아파트 매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연봉 2억 정도는 되어야지 15억 아파트 주민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연봉 6천 그래도 15억 아파트 주민입니다. 반 이상은 은행 거죠. 나중에 산 사람들은 반 이상은 은행 거고 옛날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겠죠. 그리고 지금 15억이라는 가격은 젊은이들이 대신 갚아줘.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젊은이 대신 갚아달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속될 수는 없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좀 드리면 인구가 많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테스트 베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또는 영화를 개봉하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한다. 테스트 베드죠. 그런데 앞으로는 불가능입니다. 테스트 베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는 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대한민국에서 커서 세계로 확장해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테스트 베드가 아닌데 어떻게 회사가 잘 클 수가 있겠습니까? 소득은 아마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 이야기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부자는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만 득실득실 할 겁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영끌 해가지고 거주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고 원래는 거지여야 하는데 소득만 보면 거지인데 영끌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시대였죠. 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좀 희생을 해야죠. 나의 자유를 좀 희생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아파트 살 돈 대신에 그걸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고시원 같은 데 살면서 투자를 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아파트는 수익률 2%밖에 안 되죠. 지금 채권은 5%는 됩니다. 여기서 3%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쓰리잡을 뛰면은 거기다가 고시원 저렴하게 주거비 들여서 살면은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영끌해서 아파트 투자하면은 예전과 다르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상에 사기꾼들은 넘쳐나죠. 부동산 쪽에 사기꾼들은 넘쳐납니다.
사기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레버리지 땡겨서 아파트만 사모아도 부자가 된다.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이 완전 사기죠. 소득 상승 속도보다 부동산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영끌은 영원한 진리다. 사기입니다. 정말 사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요걸 좀 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개의 산책 이야기죠. 사람이 목줄 들고서 개를 끌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치죠. 결국 개는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가격인데 지금 그림은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던가 가치가 증가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요 그림은 가격이 뒤에 있죠. 개가 뒤에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던가 가치가 떨어지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요 그림에서 한국 부동산 가치와 가격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는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가치죠. 소득의 함수입니다. 부동산은 건물 있는 부동산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월세가 가치의 척도인데 그런데 매매가라는 것이 지금은 따로 놀고 있죠. 저 앞에 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매매가는 월세의 함수는 아니죠. 지금 월세의 함수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월세를 보면은 매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팍팍 성장하고 지방에도 인구가 많아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1명이다가 나중에 10명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미래의 월세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걔가 저 앞에 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월세가 현재 월세보다 더 크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터졌죠. 인구 때문입니다. 인구.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의 월세보다 내일의 월세가 더 비싸지는 않을 것 같다. 요게 지금 상황이죠.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저 앞에 가 있는 가격, 매매가, 걔가 주인한테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걔가 저 앞에 너무너무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전세 제도 때문인데 요거는 결국에는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전세 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결국 없어질 거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걔가 주인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굉장한 충격이 올 것이다. 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